네, 여러분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뜻깊은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오늘 포럼의 주제는 공직사회 내 세대 교체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 방안이 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공직 유입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등으로 조직문화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포럼의 주제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유익한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모쪼록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가 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환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한국행정연구원 황예신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실 토스 김서현 컬처 이벤젤리스트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아마존의 김기병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를 전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식을 알리는 개회사를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를 전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너무 밝은데요. 여기 눈이 부십니다. 글이 안 보입니다. 조정 좀 해주세요.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장마철이어서 정말 구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2030 세대 소위 말하는 MZ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 공직 실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가 오늘 민원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민원동 대강당이라고 하는데 민원동은 처음 와봤습니다. 한국행정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명으로서 공무원 2030 공무원들을 위한 민원을 좀 제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한 5년 만에 한 달 전에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일본을 경제적으로는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GDP도 한 2,000불 정도 앞서 있습니다. 일본 공무원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MG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연봉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우리 경제 수준으로 따진다 하면 우리가 열등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를 해서 연 1,000조 정도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9급부터 6급까지 가는 공무원들, 그리고 행시를 통해서 5급부터 1급 관료까지 되는 공무원들한테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들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구급 체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급 체계가 이제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잘 설계해 만들어서 앞으로 30년 동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만큼 수준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은 2011년부터 공직자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 공무원 6,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동기,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시계열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과를 잠시 보면요, 조직 목표, 공직 가치, 공직 봉사 동기, 직무 만족도는 2017년부터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직무 스트레스, 이직도는 2017년도에 비해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MZ세대의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선진국으로서 마땅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직 의향을 보면요, 입직한 지 2년에서 5년 사이인 7급, 5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34세 이하가 58%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공무원 조직, 공무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내부 요인들을 잘 혁신해 나가야 될 때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무원 사회, 공무원 조직 이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박봉, 전문성 이런 등등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약 120만 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갈로 집단으로 해서 집단지성으로 나라의 국가 나아갈 길을 설계하고 그리고 집행해 나가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민간 부분에서도 오셔서 발표하고 민간 부분의 좋은 사례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디지털 혁신 실장님, 국장님, 또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머리를 맞대어 앞으로 30년 후의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그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실 김정혜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뜻깊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최상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전해주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혁신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호우 수준으로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보니까 역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절박감이라든지 그런 관심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올 때도 일선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일선에 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공무원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보니까 업무의 어려움도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10분 중에 7분이 공직사회를 그만두고 싶다. 근데 그 이유가 공무원 보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어떤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 이런 것들이었지만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문화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조직 문화, 업무, 일하는 방식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세대 간에 소통하고 뭔가 길을 찾아보면 우리 스스로도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세대가 변할 때 또 우리 공직 내부에 또 주요한 인재분이 되게 중요한데 세대가 바뀌고 있죠. 그럴 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바꿔서 효율적으로도 일하고 우수 인재들이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온 거를 잘했다라고 나중에 얘기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직장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상한 원장님을 비롯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세 분의 발제자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패널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완도에서부터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멀리 비가 많이 오면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토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직 문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제로 저희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들을 정책화시키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말씀 전해주신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님께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 포럼의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시는 발제자분들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빈 여러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도 함께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진 촬영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대가 협소한 관계로 두 줄로 서야겠습니까? 한 줄, 네, 좋습니다. 한 줄로 서시되 중앙 쪽으로 조금만 밀착해서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 화이팅! 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차고 또 귀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 포럼의 발제 시간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발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분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행정연구원 황예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첫 번째 세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MZ세대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에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발표를 맡게 된 MZ세대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관련되어서 발표를 하게 될 한국행정연구원의 황희신입니다. 이렇게 이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마다 출처가 나옵니다. 오늘 주제가 조직문화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로고를 발제자 3명이 다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저는 연구원 소속이다 보니까 강박적으로 출처, 그 다음에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시간에 대한 부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MZ 누구인가? 2번째, 세대별 인식 차이 있는가? 3번째, 조직 문화 무엇이고 왜 혁신해야 되는가? 4번째, 어떻게 혁신하는가와 관련됩니다. MZ세대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9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부 썰듯이 딱 어떤 일정 연도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특징, 디지털에 얼마나 친숙한가가 매우 큰 특징입니다.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보고서를 워드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땐 워드 프로세서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세대는 아예 디지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 인식 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구분은 베이비붐, X세대, 386, MZ 다양하고 누가 몇 년도를 갖고 자르는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첩되기도 하고 딱 나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일반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베이비붐, 386, X세대까지는 언제 세대 차이 느껴? 답은 쟤 너무 개인적이야. SNS 잘 사용하네. 이럴 때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반면에 M세대, 여기 이분류는 M세대를 사용하고 있고 MZ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 조직 차이, 언제 세대 차이 느껴? 그러면 조직을 너무 강조하네. 이럴 때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가를 찾아봤더니 전기 M세대까지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그 이후부터는 굳이 만날 필요 있어? 모바일 메신저, SNS, 인스타 DM 그거 다 안 놔두고 어디다 써?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일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발제문 제출하기 일주일 전 정도에 미래연구원에서 나와서 불이 나게 넣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일과 여가 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설문을 볼 건데요. 여가가 줄더라도 일하는 게 먼저다에 대해서는 세대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빨간 별, 이 슬라이드 이 PT 전반에서 빨간 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연구원 설문들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돈벌이 수단이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일하는 거다에 대해서 역시 X, M, Z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공직의 세대가 인식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3가지 출처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조사. 왜 공무원이 되었습니까? 에 대한 답이 M세대, Z세대 1, 2위가 순서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신분 보장, 공직의 역할과 사명,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된 주요 동기 역시 비슷한 조사에서 직업 안정성이 첫 번째입니다.
이 다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대별 인식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연구원의 출처는 밑에 있는 임성근, 은재호 박사님의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헤어스타일이 매우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임성근 박사님이 우리 연구원에 계시고요. 파리에 유학 갔다 와서 생각과 가치관이 매우 자유로운 은재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1년짜리 연구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직업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가가 줄더라도 나는 일하겠다. 보십시오. 아, 어디 갔지? 제가 PT에 약합니다. 제가 X세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PT 만들 때도 실수가 좀 있었고 넘길 때조차 실수가 있다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예, 근데 직업인식 비교에서 첫 번째, 나에게 있어서는 직업은 경제활동 이상이다. 모두 다 찬성합니다. 기성세대건 MZ세대건 다만 약간의 격차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난 직업 바꿀 거야. 역시 차이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이 밑에 이 파란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떠나고 싶은 거는 답니다. 기성세대도 떠나고 싶고 또 MZ세대도 떠나고 싶은데 기회가 아마 MZ세대에게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차이도 있습니다. 이직 의향이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두 분의 남자 박사님들 보고서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데 찬성한다. 위에 두 개 질문들입니다. 차이가 꽤 나타나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밑에 그래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M세대, Z세대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나는 나의 사적 시간,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희생하면서 업무를 하겠다. 이거는 5점 척도의 딱 중간점인 3.0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물론 2.48 MZ세대, 3.02 기성세대도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방향이 반대입니다. 맨 마지막 설문, 나는 업무보다 개인적인 시간 활용이 더 중요하다. 역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 행동 비교 아주 특이한 질문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혁신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세 개 설문 모두 다 기성세대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조사는 제가 처음 본 게 아니라 예전에 또 2년 전에 조직문화 혁신 심사 대회 같은 때에서도 지자체 쪽에서 설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과연 혁신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마음대로 했다가 징계받습니다. 너 왜 마음대로 했어? 하는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많이 발현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해석은 어떤 것인가 하면 허슈만이란 학자가 있습니다. Exit, Voice and Loyalty라는 책을 썼고 내가 남으려면 보이스를 내서라도 고치고 말겠어. 내가 엑시트 할 건데 떠날 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떠나자. 로열티는 뭘 하든 다 좋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엑시트과 보이스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설문. 나한테 손해여도 팀이나 조직에게 좋다면 하겠다. 이거는 3.0을 중간에 놓고 양방향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 박사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역시 두 번째 설문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일 더해라, 추가적인 업무 하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거의 대칭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분 박사님이었고요. 이제는 집단 지성입니다. 행정연구원은 정말 오랫동안 공직 실태 조사를 해왔습니다. 통계청의 국가 승인 통계가 된 것은 2017년인데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많이 해왔고 수많은 연구원 박사님들이 설문을 만들고 많은 내부 박사님들이 설문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은 세대별이라기보다는 연도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차이 있구나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직 몰입이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 직무 만족.
50대 이상은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20대, 30대, 40대, 특히 30대가 안 좋아하는구나. 거기에다가 직무 만족도 떨어지고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이 많아가지고 슬라이드가 2개가 됐는데요. 역시 공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욱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 봉사 동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 국가에게 봉사하겠다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러한 조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의외로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기성세대와 MZ세대가 다른 점도 꽤 있더라. 그리고 M세대, Z세대 자기들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는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분명히 새로운 세대가 또 등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 표시들이 뭔가 하면 1993년도 015비 아시는 분은 이미 다 X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가사가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자기들도 혼나면서 잘하고 나서 또 그러겠지 뭐 이런 거에다가 뭐 기원전 1700년도, 기원전 425년도도 뭐 버릇도 없고 밥도 개걸스럽게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제가 발표드리는 3번째 부분, 조직 문화는 뭐고 왜 혁신해야 될까에 대한 겁니다. 물론 정의는 항상 답은 다양하다입니다. 그런데 4개로 많이 나뉘는데요. 저 밑에 구석에 있는 관료제, 계층제, 이게 우리가 아는 원래의 공무원 사회 문화입니다. 그 위에 클랜, 공동체, 가족, 친구 모임, 그 옆에 있는 임시조직, 해쳐 모여, 맨 밑에 시장은 수평적으로 주고 받자, 주는 만큼 받겠다라는 구조입니다. 조직 문화의 개념입니다. 인공물 아티팩트의 번역인데요. 한마디로 자연이 아닌 모든 걸 말합니다. 전 이 번역 되게 싫어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서 그대로 썼는데요. 이것도 눈에 볼 수 있는 공간, 물건들, 의복들 등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행태, 관찰은 가능하지만 만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PT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쇄물에 이게 2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딱딱 만들고 연결하다가 뭔가 하나 튕겨가서 할 수 없이 인쇄 들어간 거는 인쇄한 분들 잘못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에 알고 바꿔놨고요. 인쇄 들어가기 전에 보낸 원고는 PT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공물, 가치, 그 다음에 shared basic assumptions까지 있는 문화, 이 다양한 것들이 왜 혁신이 필요할까?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개 채용 경쟁률 보시게 되면 7급 137.2에서 47.8, 3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9급 98.7에서 28.4,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취직자 수는 이만큼 줄진 않았거든요. 확실하게 지금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직 이유 첫 번째, 보수, 돈을 밝혀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먹고 살 만큼은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낫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도한 업무량, 조직 문화, 사실 넓은 의미로는 이 모든 게 조직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직이 있습니다. 그래, 나 언젠가 떠날 거야. 그리고 몸은 안 떠났지만 마음은 떠났어. 최소한의 일만 약간 해야지라는 조용한 사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MZ세대의 고민은 철밥통 위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이 맨날 철밥통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비었네. 그 다음에 사실은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입니다. 공직도 직장이고 공무원도 국민인데 우리는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고 이렇게 박봉에 시달리고 계속 임금 인상률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가 많다. 열정페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등의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도 바뀌고 민간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자국 중심주의로 세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공직이 안 바뀔 수는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공직이 만드는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이고 여러분은 공익의 제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너무 불행하다? 그러면 국민도 불행해질 확률이 있습니다. 발표의 4번째 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걸 보시게 되면 쫙 나뉘었네. 근데 안 나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리더가 중요하고요. 누가 바꾸려고 할 때 하지 마. 왜 그래? 이런 거 안 해야 되고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촉진자, 뒤에 열심히 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용자인 겁니다. 사실 모두 다 같이 하는 것이고요. 참여정부 때 정부혁신의 대상에서 드디어 공무원을 정부혁신의 주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4페이지는 각종 공공부문에서 어디 한 군데서는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열거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 어떤 것을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실은 각종 제도도 문화에 포함됩니다. 가장 좋은 거 보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하고 연동되니까 바꿀 수가 없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성과평가 등등 제도도 워낙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부처 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거 역시 조직입니다. 그중에서 보이는 거 공간혁신, 복장 등이 있습니다. 공간혁신의 예로는 산림청을 지금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고 저 통합 라운지 가봤는데요. 저 둥근 의자 진짜 마음에 듭니다. 딱 들어가면 반 이상 안 보여서 아무도 나를 웬만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기계에서는 무슨 산소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를 없앴는데 칸막이를 만드는 것도 공간혁신입니다. 나 일하려고 하는데 뒤통수가 따가워. 거기에 칸막이 하나 만들어주고 좀 개인적인 것도 보호하는 것도 역시 공간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예전에 그 사례들이 뭐 20평을 6평으로 줄인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율복장제, 반바지 등등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모래시계 엎어놓기, 타이머 설치하기, 심지어 예전에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간부회의 때 한복 입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입니다. 또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 국회 대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많은 그 혁신 사례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보고와 결제 라인 간소화하고 직접 만나는 대면 보고 축소, 시간 세이브 정말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불필요한 일 줄이기입니다. 일단 일이 줄어야지 정시에 퇴근을 하건 뭐 유연한 근무를 하건 연가를 쓰건 뭐 여가를 쓰건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기관장님 오시고 나면 뭔가 하고 싶어서 새로운 일이 하나 반드시 생깁니다. 안 생기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 떠나신 다음에 그건 남습니다. 누적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전한 회식 문화는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서 그 특별히 한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혼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아싸도 아니고 왕따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개발하려고 그날따라 피곤해서 혼밥 먹는데 성격 이상자 아니야? 왜 같이 안 먹지?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와 식당 정하는 것도 때로는 스트레스가 된다. 또 아이 학원비 대느라 나도 정말 힘든데 내가 상급자라고 매번 나한테 자꾸 쳐다본다 결제할 때 이런 것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당연히 갑질 근절, 과도한 의존 지향, 수평적 소통이고요. 최근에 기사에서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그분 성함까지 말하면 좀 죄송한데 그 청장님께서 아예 모두 다 님자를 붙이는 거로 하고 호칭 떼자라는 그런 무브먼트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떼 꼰대 금지, 라떼 이스 호스는 라떼는 마리아에 그냥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내기 왔을 때 우리 너 환영해 웰컴 키트가 있고 리버스 멘토링도 상당히 많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20, 30대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거를 몰라요 하고 나이 많으신 50대, 60대 국장님, 과장님들께도 많이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드린 내용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관마다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만드셔서 바꾸시고 행복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시고 또 국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제로 한국행정연구원 황혜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김서현 토스 컬처 이벤젤리스트님께서 토스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스라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조직 문화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컬처 에반젤리스트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토스의 조직 문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토스는 금융은 왜 어렵고 불편해야 할까라는 간단한 물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돈을 보내려면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했던 시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듯 일상 속에서 금융의 이제 불편함을 좀 해결하고자 토스는 탄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간편송금이라는 서비스 한 가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2명 중에 1명이 사용하는 좀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성장을 하였고요. 간편송금 서비스 한 가지로 시작을 했던 토스가 지금은 5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 30대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좀 열광하는 앱인 토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무려 31세입니다.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인데요. 저희는 이 MZ 세대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좀 기존의 조직 문화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세대들은 굉장히 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거침이 없고요. 또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또 불공정한 것은 잘 견디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의미가 이끄는 삶을 좀 살아가고 싶어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의미가 있는 행동들에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세대들을 좀 더 잘 동기부여를 해서 토스와 같이 좀 복잡도가 높고 좀 금융 비즈니스를 더 빠르고 퀄리티 높게 만드는가, 그리고 기존의 조직 문화의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혁신해서 좀 더 빠르게 디지털 세대에 맞게 혁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토스에서 말하는 조직 문화의 핵심이고요. 토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저희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좀 기업마다의 조직 문화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답에 대해서는 꼭 그 원칙을 좀 고수하고자 하고 있고요. 예외사항은 조직에서는 최대한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토스 조직 문화의 특징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 주체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입니다. 다양한 기존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부진과 그리고 실행을 하는 실무진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상부진에서는 지시를 하고 또 실행을 하게 되는 실무진들은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좀 시스템이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의사결정을 한 사람과 실무를 진행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는 내가 공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스에서는 이런 의문을 최대한 줄이고 또 내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한 일에 대해서 좀 스스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을 저희는 Direct Responsible Individual이라는 DRI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개인에게 DRI가 주어지고 개개인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실행까지 최대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에서는 기능 조직이 아니라 목적 조직, 어떻게 하면은 그 목적을 좀 가장 잘 이룰 수 있는지가 메인이 되는 목적 조직으로 조직을 구성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TF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에서는 TF 조직이 굉장히 좀 아젠다에 따라 신설이 되거나 좀 단기적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스에서는 이런 TF 같은 목적 조직이 그 기본 구성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TF 단위의 목적 조직을 토스에서는 사일로라고 부르고요. 토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어떻게 개발할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게 제공할지에
각각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직무자들로 최대한 구성을 해서 하나의 사일로에 뭐 프로덕트 오너나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무군이 좀 함께 목적만을 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적 조직을 구성해서 이들이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일로들은 목표도 좀 스스로 정하는데요. 전사적으로 하나의 목표가 이제 주어지면 그 목표에 맞춰서 사일로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어떤 걸 할지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사일로의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좀 더 참여감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의미가 이끄는 업무 방식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도 뭐 제품이나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상부에서 이제 지시해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각 사일로나 개인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굉장히 좀 수평적으로 분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은 개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나가면서 개인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인력 구조가 명확하게 짜여 있어서 R&R, 즉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조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토스에서는 이렇게 좀 개인이 의사결정과 실행권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오너십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지금의 세대에서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리더는 없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스에서도 리더는 존재합니다. 다만 토스에서의 리더는 어떠한 뭐 경력이나 연차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인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반복해 나가면서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합리적으로 좀 권위를 얻은 팀원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와 팀원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이고요. 오로지 역할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스에서의 리더는 팀원들이 더 의사결정을 잘 하고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스에서의 리더는 본인이 이끄는 팀을 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서포트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내용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정보 공개와 접근성인데요. 토스에서는 기존 조직에서는 매니지먼트 팀이나 뭐 상부 쪽에서만 알고 있을 만한 정보들도 토스에서는 최대한 모든 팀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무나 사업적인 내용, 뭐 조직 개편,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에 관한 내용들까지도 모든 팀원에게 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정보가 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보의 격차, 편차가 의사결정 퀄리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스와 같이 개개인이 의사결정을 스스로 굉장히 좀 잘 해야 하는 조직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모두에게 잘 공개되어 있는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세션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요. 매 반기 단위로 모든 팀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얼라인먼트 위크도 있고 또 매주 단위로 전사 팀원이 모두 알아야 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팀원들과 나누는 위클리 미팅이나 위클리 얼라인먼트도 주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정보,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 물어볼 수 있는 Q&A 세션도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Q&A 세션에서 개개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스 조직 문화의 특징은 바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희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커뮤니케이션도 당연히 수평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좀 모두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필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좀 수면 위로 꺼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EO여도 예외 없이 공개적으로 뭐 질문을 받거나 뭐 피드백, 의견을 받고 있고요. 좀 이런 환경을 다들 또 보면서 더 많이 좀 소통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토스 조직 문화의 특징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토스의 조직 문화는 이런 조직 문화 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좀 강요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토스 조직 문화는 토스의 팀원들이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좋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에서 좀 이 문화를 지키고자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스에 굉장히 좀 초창기부터 함께를 해온 멤버인데 그때부터 이런 문화가 처음부터 막 만들어져 있었던 건 아니고 조직원들과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좀 가장 효율적일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어떤 좀 진화된 형태로서 이런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토스의 문화를 설명드렸고요. 이상으로 토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스의 조직 문화 특징들에 대해서 잘 살펴주셨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서연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자유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간부 공무원과 저연차 공무원 그리고 발제를 진행해 주신 민간기업 재직자 등이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발언 시간에는요. 주제와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청중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 토론 세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시간에는 중앙부처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부 공무원님들과 저연차 공무원님들 그리고 퇴직 공무원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세 분과 함께 청년 보좌역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쪼록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면서 알찬 세션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공직 이탈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직된 조직 문화 그리고 비효율적인 일하는 방식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년 보좌역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MZ세대가 바라는 조직 문화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감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청년보좌역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께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정부를 들어서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보좌역이라는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쉽게 청년보좌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잘나서 부처의 여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많은 청년들, 일반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제가 청년들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역할로서 조금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청년 세대 특성을 조금 다시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셨던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특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MZ세대들, 청년 세대들의 가장 큰 특성은 개성이 강하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00명의 청년이 있다라고 하면 100명의 취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한창 인기가 많았던 MBTI라든지 여러 심리 테스트 그리고 본인이 성장하기 위한 자기 개발들을 끊임없이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세대들이 이런 노동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특성을 발휘를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분명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해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하면 개인 시간을 먼저 치중을 하는 걸로 좀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기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개인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갖는다. 그리고 요즘에 뭐 일과 가정의 양립, 뭐 워라밸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논의가 되면서 일과 삶의 비중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양립보다는 분리를 원하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일이 생겼다. 그러면 본인의 일을 미루고 회사 일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진짜 6시가 되면 본인 시간을 칼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퇴근 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아예 킬 수가 없는 그런 셧다운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MZ 세대들이 원하는 조직 문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MZ 세대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과 함께 또 MZ가 바라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직 문화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이상 공직에 근무를 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느끼는 과거와 현재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사처 복무과장님 그리고 완도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처 복무과장님. 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인사처 복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긴급한 현안이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제가 그 대신 참석한 장우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그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젊은 사람이 있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딱 이제 10년 차 이제 그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요 질문은 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저희 그 복무과장님께 좀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공직사회 조직 문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달라졌다라고 이제 느낀다고 하시고요. 입직 당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선후배 간이라든지 이제 간부나 직원 간의 좀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조를 된다고 많이 느꼈고,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조금 남아 있겠습니다만 권위적인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와닿았던 그런 반면에 현재는 조금 이제 조직이나 집단보다도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그 일 가정 양립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제 제도적으로 그 뒷받침이 되고 그 조직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또 예전에 그 상사나 이제 동료가 퇴근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퇴근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매일 야근했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처들 조금 뭐 여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인사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사들 눈치 때문에 이제 야근을 하거나 뭐 주말에 괜히 나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사처에서 데이터 조사를 좀 해보면 그 국가직 같은 경우에 그 유연근무가 이제 2016년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3만 5천 명 정도 사용을 하다가 작년 기준으로 15만 명 정도로 이제 4배 이상 그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초과 근무 같은 경우도 1인당 월 평균 2016년도에는 31.5시간이었습니다. 국가직 평균이.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8.7시간, 여전히 뭐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40% 이상 좀 절감되는 그런 좀 표면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코로나19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좀 이제 MZ 세대 공무원들이 좀 더 공직사회 주축이 되면서 이런 그 공직문화 변화 같은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부득이 대리 참석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우리 완도군의 실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남 완도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완도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딱 4시간 걸리네요. 밥 먹고 오니까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직원하고 와서 저는 뒤에서 좀 편하게 왔는데, 완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과거에 비해서 조직 문화가 좋아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33년째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간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아진 게 없죠. 그렇죠? 간부 공무원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근데 저연차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과거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조직 문화가 좋은지를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저희들 같이 공직사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세상이. 왜?
지금 상사들 눈치 안 보시잖아요. 퇴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퇴근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위에 간부 공무원이 뭐라 하나요? 그러면 그 간부 공무원은 갑질로 그냥 바로 가지요. 그러잖아요. 저희들 때는 아마 우리 조직을 배울 때 선배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팀, 가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본을 가지고 회식 문화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윗사람 모시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은 억울한 거죠. 그분들에게 다 해줬는데 이제 좀 뭐 좀 해보려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조직 문화가 막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던 신호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직장인들 눈치 보지 않죠. 상관들에 대해서 과도한 예우하시지 않죠. 이런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뀐 거예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퇴근하신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 근무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눈치하지 않잖아요. 과도한 상사 모시기 이런 분위기도 많이 사라졌고, 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배려하려는, 또 존중해 주려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우리 조직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좀 느낀 것 같아요. 예. 네,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과거를 또 생생하게 또 경험하신 분께서 조직 문화가 배려의 문화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퇴직 공무원분도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마 과거의 조직 문화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조직 문화 때문에 퇴직한 것은 아니지만 청년 세대로서 느끼는 공직사회의 조직 문화는 어떠셨는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았던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초 퇴직한 퇴직 공무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보다 좋았던 점은, 제가 듣기로는 유연근무를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저희 부처에서는 유연근무를 2주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전체 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삼고 있어서, 아까 인사혁신처 서기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간부님들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좀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저희 부처에는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없는 다른 부처의 동기들은 유연근무를 아예 없는 제도처럼 생각하는 동기들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근무나 다른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전 부처 차원으로 확장된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네, 우리 퇴직 공무원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 부처별로 좀 해당 사항이 조금 달랐던 점이 아쉬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불필요한 회의, 그리고 비효율적인 보고 방식, 업무에서의 자율성 제약 등이 공직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산림청 사무관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 사무관님, 주변에서는 초과 근무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초과 근무, 네, 인사부터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산림청에서 조직문화 개선 담당하고 있는 류하연 사무관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과 근무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 9 to 6 아니냐라는 인식이 요즘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은 사실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발제자분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공공 서비스라는 건 계속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내 업무는 일몰되지 않고, 그럼 난 기존의 업무도 하고 새로운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 자체는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소화하려면 초과 근무는 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 근무를 현실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나 그리고 뭐 보고서 양식 꾸미기 등 이런 업무로 인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절대적인 업무량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 경험이다, 사례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것만을 위해서 막 3-4시간을 한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여러분들도 다 보고서 공무원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끊어지는 문장은 저희 공무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간 줄여가지고 한 문장 내에 어떻게든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경험 당연히 있고요. 개인적인 사례로는 제가 이제 혁신 업무 하기 전에 국제 업무를 좀 담당을 했었는데 국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의제가 이제 워드라는 다른 포맷으로 옵니다. 그 워드 문서 포맷이 다른 거를 기억고 한글 프로그램에 옮겨서 보고 드리겠다고 좀 야근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야근을 하게 됐던 그러한 경험과 또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뭐 비상 대비 동원이나 뭐 민원 응대로 인한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자체의 업무 강도는 어떤지, 또 업무 내용보다 형식이나 절차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동구 주무관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기획예산실의 정혜명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기관마다 다 고충이 있겠지만 지자체도 절대 업무 부담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축사 때 이용석 실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이제 비상근무를 나가고 이제 폭설이 오면 눈을 치우러 갔고 산불이 나면 불을 끄러 갔고,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일인데 이제 주민분들이 편하게 주무시려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당한 수당만 주어진다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알고 좀 들어왔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인 분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좀 도를 넘은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 동기분 중에서도 휴직을 하신 분이 계시고,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 이런 걸 보면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지방 공무원분들이 좀 남일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그 악성 민원 대책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통화 전수 녹음이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반가웠고, 다른 대책들도 잘 실행이 되어서 저는 전국의 민원 공무원분들이 두려움 없이 일을 하는 그런 날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또 해주시고 계신데 그에 반해서 또 민원 응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뭐 최근 인기 있는 채널 중에 하나죠. 뭐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보면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해주시기는커녕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지우고 가서 곤란했던 사례가 콘텐츠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우리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 파일을 다 지우고 간 그런 좀 극단적인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초로 갈수록 좀 기관 이임 사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한 명이 한 4-5개 정도 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도 흔하고요. 이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제 한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그 업무를 숙지하기도 좀 벅찬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매뉴얼에 없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노하우는 조금 주관적인 경향이 강해서 문서화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좀 구두로 이렇게 전승이 되거나 뭐 어떤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각 잡고 매뉴얼을 만드시거나 이럴 때 이제 그게 갑오처럼 이렇게 전해오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알기로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내 위키를 통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주시에서 그 사스라고 하나요? 그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툴을 자치구까지 다 배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협업 툴에 위키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좀 통합적으로 좀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인계인수 부분을 여기 계신 산림청 사무관님께서 일가견이 있으신데 이제 작년에 인계인수 훈련까지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그런 사례를 만드셔서 저희가 그것도 벤치마킹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주시 사례는 좀 극단적인 사례고 또 이제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기초 지자체 근무하고 계신 완도군의 실장님께도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보실 때요, 양식을 조금 보시는 편이신지, 그리고 간부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시는 어떤 최소한의 보고서 양식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무원의 숙명은 보고서 만들기죠. 공무원 제대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받고, 야, 이거 날 꼰대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저에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요즘 친구들 보고서 작성한 걸 보면 상당히 그 단순 명료하게 작성을 조금 많이 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미사고라든지 무슨 사례라든지 이런 중심적으로 보고서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상당히 편한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보고서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서 이거 새롭구나, 요즘 친구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요즘 보고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할 때 보고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30페이지, 뭐 40페이지 목차부터 만들려면 그 보고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걸 보면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니고 이렇게도 보고서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좀 있었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좀 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당신이 왜 이 보고서를 만드는 거야?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주체가 이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는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그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윗사람이 지시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 그렇게 해서는 보고서 내용이 안 된다. 이 보고서를 만든 주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작하고 만들자, 이런 말씀을 좀 가끔 좀 하고 있는 편이어서 우리 직원들 저에게 상당히 꼰대랄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 네, 보고서 형식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보고서를 만든 주체가 왜 이 보고서를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사님으로서 또 고충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실장님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일하기가 어려운 부하 직원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부하 직원의 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좀 적지 않게 당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이 생중계 되나요?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난처한 질문이신데,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근무할 때 상당히 당황했던 우선 힘들었던 직원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직원의 사례는 제가 그 친구한테 은둔형 공직자라고 그래요. 직원들하고 도대체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배우려 하지도 않고 어울리려 하지도 않고 혼자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혼자만 그냥 생활하다가 혼자만 퇴근하는 그런 은둔형 우리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어떻게 좀 사회 속으로 끌어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 직원들하고 근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 직원은, 얘는 이 친구가 법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행정 처리를 법과 원칙에 기인해서 해요. 근데 행정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그 법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법의 해석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그게 맞는 해석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과 원칙을 중요하는 이 공직자, 이런 친구들 근무하면 상사로서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좀 느낌을 가졌고요. 당황스러웠던 거요? 많죠. 많아요. 제가 과장 재직 시절에 우리 직원이 이건 애교적인 농담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일 좀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과장이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과장님 일 더 열심히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애교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맞죠. 과장이 월급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좀 일을 많이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는데 무슨 주무관 이 일을 좀 잘해가지고 해줬으면 어쩌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과장님 그걸 왜 제가 해야 돼요? 이런 사례도 있었더란 말이죠. 야, 이런 친구들 데리고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싶어서 그 일 제가 그냥 했습니다. 예. 그런 직원들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예, 사례 2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사님으로서 좀 고충이 이런 게 있다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세종시 국장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세종시의 업무 관련 조직 문화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있는 권영석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공직을 충청북도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행정자치부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을 했다 중앙부처를 왔다 다시 지방으로 갔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당시의 지방의 모습과 지금의 지방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일단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제일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제 우리 완도분 실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데 이제 같은 시절을 같은 기간을 이렇게 공직을 해오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이긴 합니다. 확실히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지금 조직 문화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받아들이는 시점이나 아니면 시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까 아마존의 그 김상무님 말씀해 주셨을 때 실험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저는 실험을 다른 말로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공유를 하면은 그 차이가 메꿔질 그 갭이 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경험의 차이를 차이로 보지 않고 다름으로 보기 때문에 왜 저 사람과 나는 아니 저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르지라고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떼는 꼰대는 이런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언어보다는 우리가 이때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그 시절에는 또 그 경험이나 그 방향들이 타당성이 나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앙부처는 사실은 그 규정이나 그 법률을 아무래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한번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중앙부처는 이제 정확신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정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가 신속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신속해야 됩니다. 어제 사실 그 어진동에 이제 엊그제 싱콜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밤을 꼬박 새고 오늘 5시에 퇴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요. 그럴 때는 지금 법 규정이나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안전 확보하고 주민들 예를 들어 이제 그 통행을 통제하니까 막 그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은 상황부터 확보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정확성을 담보해야 되는 이런 그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업무를 좀 많이 하더라. 이제는 조직 문화가.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중앙부처는 아무래도 정적이고 조금은 도전을 좀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 규정에 많이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그 제도적인 특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많이 느껴봅니다. 네, 특성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직사회에게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어떤 것인지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아까 그 경험이라는 것을 서로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서로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를 좀 바르게 아니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자부심 내지는 좀 힘을 좀 줘야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악성민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악성민원이 그냥 악성민원이 아니고 사실은 악의적인 민원입니다.
자기들 개인들의 그 이권 다툼에 공무원들한테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일부러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공무원을 곤란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아마 이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밖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일선의 공무원들의 현실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이제 품위유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공무원도 직장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일상의 그 생활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났었을 때 뭐 생활인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또 티격태격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건화돼서 입건화가 되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그때 적용되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거거든요.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이건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정말 이것은 어느 형태로든 이제는 현대사회의 그 분위기나 방향에 맞게끔 한번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뭐 꼭 이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악성민원에서 보호하는 것도 단순히 이름만 감추는 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요. 그렇게 해서 악성민원을 제기했거나 사실관계가 판명이 된 민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래서 그 공무원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좀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아마존 김기병 상무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무님께서도 행정안전부에서 간부 공무원으로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와 비교를 했을 때 공직과 민간의 어떤 조직 문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존 웹서비스의 김기병입니다. 글로벌 기업이고 이제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업무의 형식이라든가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업무의 성과, 결과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마존에서는 앞에 그 발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개의 리더십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16개의 리더십 원칙에 의해서 직원들이 행동하고 또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방향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뭐 고객 집착, 커스터머 옵세션이라든가 딜리버 리절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 것들이고요. 또 인벤트 앤 심플리파이 항상 단순화하고 발명하고 단순화해라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공직에서 또 이런 이제 공공기관 조직에서 어떤 그 업무의 형식이라든가 절차 또 과정을 굉장히 이제 우리는 중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아마존에서는 정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 보이지 않는 9개의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야근을 우리 필요에 의해서 야근을 하는 그런 문화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9개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의미가 통하는 부분도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굉장히 비즈니스 성과를 중시하고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고요. 직원들은 리더십 원칙 또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제가 바라본 그런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방식과 그 또 민간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에서의 업무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토스에서도 의사 결정이 곧 실행이기 때문에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또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발제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정보 공유를 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수록 정보가 있는 사람 위주로 좀 수직적인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이 좀 투명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토스가 하고 있는 노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업무 외적인 부분의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혜신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시는군요. 황혜신 박사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MZ세대가 우리 조직 문화에 바라는 가장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리 나나요? 네. 일단 MZ세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공직에 들어왔는데 윗세대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연금 개혁이 되었고 더 이상 버텨가지고 연금 잘 받을 수 있는 기대가 많이 없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났는가 하면 공무원의 문화도 한국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한국 문화가 예전에는 어떤 원형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가족 문화를 가장 최상의 가치로 알고 있었고 모든 기업이건 조직이건 가족 같은 조직 그러면 칭찬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가족이 먼저고 조직이 먼저고 개인이 나중이다라는 문화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예전의 가족 문화는 권위주의적이고 또 개서제적인 그 조직 가입의 역사를 중시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의 가족 문화 보시면 어디 그렇습니까? 애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입시 지원 팀의 문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 갈 때까지 이거는 가족인가 아니면은 입시 전략팀인가 할 정도의 생활을 추진하다가 대학 가느냐 안 가는가에 따라서 인간관계 달라지고 문화 침체되기도 하고 흥하라 이렇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족 문화를 원형으로 하는 조직 같은 건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이상적인 조직이 아니게 됐습니다. 옛날에 기업에 들어갈 때는 가족 같은 기업에 들어가고 평생 동안 가족이니까 안 잘리고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는 곳이 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MZ세대는 공직이 좋은 줄 알고 왔는데 민원도 너무 많아. 그리고 적어도 먹고 살 정도의 임금은 나와야 되는데 항상 하는 업무는 절대 최저임금의 업무가 아닌데 비교 대상을 항상 최저임금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 최저임금 같은 업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떠날 수 있을 때 떠나고 싶다. 몇 년 후에 선배의 월급 이거 우연히 보게 되고는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하는 분들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집도 사고 싶고 가족과도 시간 보내고 싶고 정상적인 직장처럼 민원인도 소중하고 국민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한 그러한 인생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간적인 욕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행안부 주무관님께 한번 또 질문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행안부 주무관님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눈치 야근을 한다든지 유연근무나 육아 시간을 눈치 보고 잘 쓰지 못하는 사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요즘은 조금 문화가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그렇게 눈치 보고 퇴근하거나 막 그런 거는 제 주변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육아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2시간을 먼저 가게 되면 내 남은 동료가 그거를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이 많으면 당연히 일을 줄여주면 편하게 가는데 일을 줄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동료한테 미안하게 되고 또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재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현안이 떠올 수 있는 거고 예상같이 긴급 업무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업무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애 아빠 입장으로서 좀 그런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어떠신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측면에서 조금 개선되었으면 한다라는 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무 관련해서 이제 병가 같은 거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병가 사용은 그래도 제 생각으로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말 이제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혹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병가 쓰고 싶다. 약간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복무라는 게 사실 조직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놔도 직속 상사나 부서장의 성향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부서장님이 눈치를 많이 주시는 분이면 잘 못 쓰고 적극적으로 써라, 너 편하게 쉬어라라고 하는 분들이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 규모가 작은 일선으로 나갈수록 좀 힘든 경우나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워라밸 측면에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3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여러 유튜브에 나오듯이 저는 공무원 되는 거 누칼협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공무원 복무 안 좋은 거 모르고 연금 깎이는 거 모르고 들어갔냐? 그럼 나와라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 불만 사항을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조금은 더 당연해졌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저연차 공무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저연차 공무원들이 저는 사무관이지만 보수도 낮고 직급도 낮고 직책도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좀 더 잘 배려해주는 문화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배려의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시 국장님께 또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간부 공무원분들 역시 부하 직원과의 소통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짧게 질문을 드리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부하 직원분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저연차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제가 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직원들 눈치를 안 보다 보니 직원들도 제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퇴근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뭐 연가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보지도 않고 결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보다도 이제 우리가 눈치 보는 문화라는 게 어느 정도의 눈치는 또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자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서 개인의 어떤 그 특수한 사정만을 고집을 하다 보면 그 공동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을 가지고 서로 균형을 이룰 거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가나 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같이 예를 들어 그렇게 비상사태가 있는데 나는 뭐 6시 칼퇴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워라밸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개인의 욕구 내지는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병가휴직도 사실 악의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나 없으면 그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대체 용법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한시임기제인데 한시임기제는 또 업무 숙달도가 떨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작용을 안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직 문화를 좀 같이 공유를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뭐 이런 그 공익적인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새롭게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우리가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전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같이 공감한다는 그런 발전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전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행정제도 과장님께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좀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 문재영입니다.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저는 제 앞에서 저를 이렇게 초롱초롱 보시는 저희 상사분들도 앞에 계시다는 거. 국장님과 실장님도 그 선에서 이제 워라밸의 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워라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우리가 유연근무라든가 복무 부분에 대해서 젊은 공무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육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선에서의 워라밸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차질 없이라고 하면 그럼
막 어떤 부분에서의 차질 없이냐. 예를 들어서 내일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내일 보도자료 냈으니까 그냥 뭐 저는 연가 쓸게요 워라밸을 위해서 단순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책임 있는 행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제가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집에 일이 생겨서 연가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연가를 썼을 때 회사에서 우리 조직 차원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업무를 배분을 한 상태에서 서로의 대체자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업무 분장표에 대체자가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대체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팀원이, 나의 조직이 나의 업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준다라는 안정감, 그것이 저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대체자가 부서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세세하게 잘 살펴주고 직원이 힘든 일이 있어서 갑자기 빠지거나 할 때 그런 부서장이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안정감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질 없이 준비하는 선에서의 워라밸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도 과장님께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애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좀 끼인 그 사람입니다. 15년 차 정도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저연차도 아니고 30년 넘으신 우리 선배님들도 아니고 딱 중간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공직의 특성이 또 있으니까요. 그럼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잘 조율을 할 것인가. 사실 조직 문화는 일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아까 복무제도나 그런 거하고 일하는 방식이 같이 복합된 상태에서 또 조직의 기업도 다 문화가 다르듯이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일하는 방식이 우리 공무원들끼리 대화하면 니네도 그래? 우리도 그래 하고 똑같거든요. 그 조직 내부의 문화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됐을 때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잘 됐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잘 되었을까? 기업들은 항상 그걸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우리가 잘 된 일하는 방식, 잘 못된 일하는 방식,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왜 잘 되었는지 그 프로세스를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조직의 리더나 중앙부처 지자체의 그런 리더들이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이 잘 되거나 못 되었을 때 어떤 일하는 방식을 가졌는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인데요. 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조직문화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많은 그 공무원들의 인식을 지금 뭐 조직문화 익명 게시판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인사처하고 또 우리 지자체 분들하고 협동해서 방안을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토스 담당자분께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아주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업무 스케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스의 조직문화 담당자분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토스에서는 뭐 연차 사용뿐만 아니라 근무 스케줄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이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절대적인 근무 시간보다 더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개발자분들은 새벽에 일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좀 개개인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찾아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협업할 때는 블락커가 되지 말자. 요 한 가지 원칙만을 가지고 좀 개개인 그리고 팀의 자율에 맡기는 편입니다.
네, 협업을 위해서 좀 자유롭게 맡기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본 토론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퇴직 공무원분께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님께서 생각이 드실 때 우리 조직 문화가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이 만들어져야 앞으로 조금 재직자의 이탈이 줄어들지에 대해서 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에 주변의 주무관님들이나 사무관들이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나는 이제 외부인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얘기는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제가 나오기 전에 요새 청년 인턴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 중앙부처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청년 인턴분들의 월급이 7급 신규 주무관님들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7급 주무관님들도 청년 인턴들보다 더 월급이 적은데 9급 주무관님들은 대체 언제 그분들보다 월급이 많아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근로 의욕이 되게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좀 더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는 문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많은 민간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직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게 보고고 수평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게 회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를 할 때, 공무원들은 회의를 할 때 보통 자료를 깔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고를 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회의를 하는 자료를 만드는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직적인 소통이든 수평적인 소통이든 실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직급 간의 인터랙션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직급 분들, 특히 저보다 높은 직급 분들과 소통할 때는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좀 보고서 없이 수평적인 미팅을 해본 적이 정말 그런 경험이 되게 드문 것 같은데요. 제가 주무관님들과 일할 때 생각을 해보면 주무관님들이 어떤 민원의 답변의 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때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과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관계랑 옛날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지 좀 정리를 해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또 그게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그분은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저한테 의논을 하거나 편하게 의논을 하거나 좀 방향 설정에 같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업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물론 보고서가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고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툴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내부에서는 그런 보고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페이퍼리스로 편하게 소통하는 것이 편하게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정말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조직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행안부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 이제 민간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직을 떠난 관점에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공공기관은 참 실패에 대해서 인색하잖아요. 실패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사업을 하면은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어떤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반대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존에 와서 다니면서 이 글로벌 기업에서 아마존은 특히 실패를 굉장히 장려를 하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패라고 하지 않고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성공을 내기 위해서 9개의 실패를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된다라는 거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독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 중에 하나는 공무원이고 공공기관이라 할지언정 저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얘기하기 어렵고 그거를 이렇게 그 사례로 만들기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공공기관의 그 문화와 수준은 저는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의 문화에 접목을 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실험과 또 시도들이 허용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좋은 그 성과를 내는데 연계될 수 있다면 우리 공공기관이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하고 값진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청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나 토론 내용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 분께서는 현장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현장에서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앞쪽에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행정안전부 허한영 사무관입니다. 그 저 토스 쪽에다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토스에서는 그 사일로라는 거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실제 사일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이 이제 구조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인사를 통해서 그 조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 조직이 특정의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토스에서 말씀하신 그 사일로라는 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이 좀 궁금합니다. 네. 토스에서 아까 설명드릴 때 기능 조직과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뭐 제품 1팀, 제품 2팀, 뭐 이렇게 개발 1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토스에서는 그 제품 단위로 예를 들어 송금 서비스면 송금, 뭐 은행 서비스면 은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품에 맞게 그 제품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느냐에 제한이 따로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제품의 가장 주인이 되는 프로덕트 오너라는 PO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과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뭐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라던가 좀 다양하게 그 필요에 맞게 좀 직무 중심으로 다양한 직무에서 하나의 사일로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이루는 단위가 목적 조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일로가 기본 메인의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사일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오로지 사일로에서 그 업무만 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일로의 구성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올라와서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연차 공무원분들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저연차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으신지, 언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네, 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어떤 분께서 조금 답변을 주실까요? 우리 산림청 사무관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과장님이 보고 계시다는데 막 그만두고 싶다까지는 없던 걸로 하고요. 그냥 이제 힘들다, 좀 뭐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거짓말 안 하고 보수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공무원 동기들도 많지만 민간 기업이나 뭐 각종 로펌 이런 데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동일한 업무 강도인데 훨씬 더 보수를 많이 받는다든지 비슷한 보수인데 정말 워라밸이 좋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내 업무 자체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이제 노라고 딱 답변이 들면 좀 이 업무를 30년 동안 제가 이제 만 29인데요. 앞으로 이제 퇴직까지 한 30년 동안 즐겁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을 때 그때 좀 이제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 처음 이렇게 민원에 있을 때 상당히 좀 다양한 이제 민원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발제 강의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아무리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Z세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공적인 거에서 가치를 덜 느낀다고 하셔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왔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심한 민원을 겪으면서 올 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려움과 어떤 회의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은 또 토스에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토스에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의 투명성을 두 번째로 강조를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직에서는 주 월간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정부와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지만 수직적인 조직 문화라는 평을 하곤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좀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제가 공직에서의 상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토스에서는 정보를 단순히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건 이렇게 결정했고 또 이거는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되었는지를 굉장히 좀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유가 공유에만 그친다면 사실 그거는 공유를 위한 공유가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또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또 더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꼭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정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에서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또 의견을 주실 분들도 좋고요. 또 현장에서 또 질문을 해주실 분은 역시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나 내용에 대해서 중앙 쪽에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공주시청에서 왔습니다. 저 지금 현재 혁신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다른 기관 혁신 사례나 조직문화 개선 이런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한 2가지 정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그 공간혁신 하신 사례 아까 앞에 발제하신 분 자료에 있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요즘에 좀 이렇게 본인의 자리가 없는 그런 좀 터져 있는 오픈형 공간 혁신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저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쌓여 있는 그 컴퓨터의 자료들이 항상 필요하고 이제 뭐 인증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공간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걸 어떻게 뭐 개인 노트북을 뭐 지급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그런 방대한 자료들은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저기를 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2번째는 저연차 공무원분들께 좀 궁금한데 저희도 요즘에 이제 저연차 공무원분들을 이제 배려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관장뿐만이 아니라 그 간부님들이
그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MZ세대가, 저도 M세대 끄트머리긴 하지만 요즘에 MZ세대가 그 거침없이 말한다라는 게 이제 보통의 인식인데, 사실상 별로 이렇게 간부님들하고 모여있을 때 얘기들을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개인의 성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이 분위기를 풀어줘야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좀 저연차분들의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무관님. 저는 저연차긴 하지만 1번 질문만 답변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공간혁신 사업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청사 관리본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 부처로 선정돼가지고 이제 그 추진을 했었는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공간혁신 사업은 제가 혁신 업무 해본 것 중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혁신이나 뭐 말로 하거나 이제 캐치프레이즈 외치거나 이런 혁신이 굉장히 많은데, 공간혁신은 물리적인 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발이 정말 세고 대놓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되게 많이 직원분들과 좀 이제 날것으로 말하면 싸우고 막 화해하고 막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첫 번째 하나는 혁신은 진짜 어렵구나라는 거를, 말로 혁신을 다 바라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불편함 없이 누군가가 혁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문화가 아무래도 팽배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이제 입장 차이를 어떤 식으로 조율했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좀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의견 수렴을 정말 많이 해서 들어드릴 거는 최대한 다 들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그 온북이라는 업무용 노트북을 이제 기획조정관실에 다 보급해가지고 완전한 혁신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기획조정관실이 이제 국회 업무 담당하는 부서, 예산 업무 담당하는 부서, 감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료 양이 다른 부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부서에게 일괄적으로 노트북을 지급하는 거, 그거는 약간 강요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절충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1년에 단 한 번도 보지 않는 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달라 했더니 사무실에 있는 거의 3분의 2 책자가 다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언젠가 쓸 자료 같으니까 이제 다 모아두고 자료실에 갖고 있고 싶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설득을 해서 컴퓨터 파일로 남겨놓고 다 버리는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로 최대한 이제 압축해 보자라는 이제 설득을 많이 했었고요. 변화를 조금 더 자유롭게 받아들여준 부서, 그러니까 저희 사실 혁신부서인데 혁신부서에는 온북 써가지고 꽤나 만족하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출장지 갔었을 때도 자료 맨날 업무용 그 USB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또 가지고 가고, 그래서 아직도 불편함은 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혁신을 해야 되니까 강행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갔던 것이 저희 공간혁신 사업의 좀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사례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도 그렇고 상향적인 그런 좀 수평적인 문화가 저 아까 발제 강의 때도 토스의 사례를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요. 아직 공직에서는 익숙하지는 않은 문화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제 개선한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20-30대라 이제 5년차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의 비율이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게 굉장한 이슈가 되었거든요. 근데 문화라는 게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꿔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조직문화 개선,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직원 원탁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6급 이하 501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이디어 202개를 발굴을 했고요.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도 직원분들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팅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동구를 행복하게 하는 약속 12개명이라고 해서 저희 조직의 룰을 만들었고요. 작년에는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조직문화 개선을 하고 있는 게 모두 그 룰에 기반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설문조사는 이제 행안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룰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체감도를 하는 조사를 했고 저희가 실제 그걸 수행했을 때 긍정적인 응답이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고무적인 거는 참여율이 작년 28% 대비 60%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각 기관의 담당자분들은 이게 엄청 높은 수치라는 걸 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어깨가 무거워진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거를 전 직원에 바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간부님들과 저희 청장님께서 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토론을 하는 거를 전 부서에 생중계를 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은 마지막에 자유의견에는 굉장히 민감한 답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참고용으로 청장님한테만 이렇게 드렸는데 그거를 그 회의 장소에서 읽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직원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하시면서 노골적인 부분까지 읽어주셨을 때 실제 그 부서에 나중에 직원들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쓴 직원이 있는가? 근데 저는 그런 과정들이 점점 이제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이런 경험들이 익숙해질 때 이제 수평적인 회의 문화가 조금씩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간부님들께 한번 조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님들께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말고도 조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으신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지 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보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지자체라 대전자 아마 상당히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숙제도 많고 풀어야 과제도 많고 또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방금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50%라니까 깜짝 놀랐네요. 저희들이 한 40% 정도가 5년 미만 공무원인데 이렇게 급격한 세대 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최근 아마 4, 5년 정도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세대 교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의 준비 없이 그 시대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간부 공무원들은 간부 공무원대로 또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은 또 저연차 공무원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같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많은 좀 대화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또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 내에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정책들, 시책들을 좀 발굴해서 자꾸 이렇게 조직 문화를 확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런 노력 하나하나 쌓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네. 네. 실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직 내 조직 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의 시각을 통해서 다양한 지견들을 공유한 유익한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향후 조직 문화가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또 조직 문화 혁신의 지혜로 이어지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